이제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피곤하시죠? 저녁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두 번째 이제 많이 쓰는 툴 중에 하나가 이제 5i예요. 5i는 이제 도요타에서 만든 거고, 도요타 시스템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뭐 TPS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도요타 생산 시스템, 뭐 혁신의 아이콘. 그래서 한국에서도 도요타에 참 많이 가서 연수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도요타에서는 이제 문제를 개선하는 걸 되게 큰 어떤 자부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론 이제 좀 역사적으로 좀 안 좋은 일도 벌였던 기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혁신적인 범위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들 보면 이제 혁신적인 아이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요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또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3M이거든요. 3M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혁신이나 이런 쪽에서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도요타는 이제 혁신 쪽에서 이런 툴들을 참 많이 만들어요. 간반 시스템이라 그래서 문제가 만들면 문제를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다 문제라는 걸 얘기를 해서 간반이라는 간판이라는 뜻이거든요. 간판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문제를 직시하고 누구나 아이디어를 내는 거. 네. 그리고 또 요것처럼 문제를 알았으면 원인을 찾아가는 방법. 그래서 Y라는 부분을 5번 정도만 근원적으로 물어보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있고 3M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미국 애들은 툴들보다는 좀 이렇게 좀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뭐 혁신에 대한 문화를 좀 주는 것이 좀 이렇게 미국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3M 같은 경우는 15% 룰이 있어요. 15%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근무 시간의 15%를 자연스럽게 본인의 아무거나 써도 좋아요. 15%는 자기 개발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8시간 근무한다? 그러면 1시간 정도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자고 싶으면 자고, 뭐 책 읽고 싶으면 책 읽고, 강의 듣고 싶으면 강의 듣고, 춤추고 싶으면 춤추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시간 동안에 자기 개발을 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그 자기 개발 시간에 너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그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가 이때 나옵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포스트잇이에요. 포스트잇이 원래는 엄청나게 강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연구원이. 연구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제일 강한 걸 만들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일 흐물흐물한 본드 이제 접착제가 된 거죠. 그래서 아이고 나는 망했다라고 동료 연구원한테 나 큰일 났다. 이거 개발하려는데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료가 그걸 보고 너무 쉽게 이제 떨어지니까 그러네. 그럼 다시 힘내 친구야 힘내. 내가 이렇게 다시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이제 자기는 그냥 이제 갔어요. 그래서 자기도 15% 시간에 성경책을 읽었어. 성경책을 읽는데 성경책 안에 읽다 보니까 종이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자기가 이제 메모한 아이디어가 야 이거 종이를 줍다가 이제 끊건 생각이 난 거죠. 맞다. 종이가 떨어지지 않게 붙여놓고 언제든지 뗐다 붙였다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해서 바로 그 친구한테 이제 달려갑니다. 연구원한테. 친구야 걱정하지 마봐.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성경책에다가 붙였다 떼냈다 붙였다 떼냈다는 이 접착제로 쓰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얘기한 게 지금의 효도 상품이 된 거죠. 포스트잇이 된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대부분은 경직돼 있고 완전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틀보다는 자연스럽고 그리고 프리한 상태에서 유레카 모먼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혁신 아이콘으로 좀 많이 설명되는데 도요타도 이제 이런 Y라는 거 5번을 물어본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인을 찾을 때 아까 제가 지난주 시간에 다리가 아픕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그냥 쉬세요. 앉으세요. 이거보다는 왜? 라는 거를 찾아가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제가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전문적인 지식. 그 분야의 전문성. 그래서 내가 모를 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방법. 그래서 보통 우리도 이제 자문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모든 영역의 기술적인 부분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이제 문의를 하잖아요. 딴 분한테. 그 델파이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요. 오히려. 자,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 문제, 이 영역에 가장 크리티컬한 영역이 맞습니까? 기술적으로 문제 해결이 됩니까? 라고 우리도 물어봐요. 그래서 그 답변이 오는 답을 보면서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고 가장 좋은 솔루션이구나를 찾아가죠. 그게 델파이 기법이라는 겁니다.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5번 정도 물어본다는 거. 예, 그리고 그 물어보는 거를 그러니까 Y를 할 때 그냥 뭐 중구난방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논리 정연하게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요거는 컴팩에서 썼던 건데 루트 코즈 어널리시스가 그래서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원인이 저거다.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어.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쭉 해서 하면 이게 전체 이 문제를 일으키는 100% 거의 100%를 커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이 루트 코즈 어널리시스 방법이에요. 근데 결국은 문제가 이게 맞아? 이 문제의 원인이 이게 맞아? 이 단계로 갈 때 어때요? 자세히 보시면 요 단계 갈수록 깊이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아까 5Y하고 똑같죠? 그쵸? 5Y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단계를 5Y도 마찬가지지만 좀 이제 논리 정연하게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전체를 커버하게끔 만들어내서 내려가는 거하고 똑같이 방법을 이렇게 쓰는데 저도 이걸 제일 많이 써요. 브레인스토밍하고 같이 쓰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모델이라 제가 이걸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모형을 쓸 때 요거를 좀 더 다르게 쓰면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예, 마인드 매핑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인드 맵을 요거를 360도로 펼치면 마인드 맵이 돼요. 예, 그래서 이 루트 코즈 어널리시스 모형을 마인드 매핑화 시키고 그래서 그거를 5Y 형태로 왜를 물어보면서 진행한다. 근데 그 단계를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간다. 예, 이 툴을 제일 많이 써요. 실제로. 그래서 원인을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쓰고 요거는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생선 뼈다귀처럼 생겼죠? 예, 그래서 이제 피시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코즈 앤 이펙트라고 그래서 코즈, 원인, 이펙트, 결과 예, 결과에 대해서 코즈가 뭐냐를 찾을 때 요걸 많이 써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원인을 이렇게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인드맵도 뭐 그렇고 툴들이 좀 비슷비슷한 유형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개념은 이런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있는데 단계로 Y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더 그룹핑을 시킨 거죠. 막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사람의 문제니? 아니면 프로세스의 문제니? 아니면 장비의 문제일까? 아니면 관리의 문제일까?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일까? 아니면 재료상의 문제일까를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살이 쪘어요. 그러면 제가 사람적인 문제, 살이 찐 이유, 게을러서, 뭐 성격상,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관리적인 문제, 맨날 하루에 5끼 먹고 운동도 안 하고요. 맨날 잠만 자고요. 왜 살이 찔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프로세스적인 문제, 아침에 일어나서 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부터 먹고 씻지도 않고 바로 차에 앉아서 회사를 출근한다. 벌써 그 문제가 살이 찌는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구분을 해놓고 거기를 Y 찾아가는 방법. 이걸 코즈 앤 이펙트라고 합니다. 생산 현장에서 제일 많이 써요. 실제로. 예, 제일 많이 쓰고 있고 혹시 뭐 생산 쪽에 뭐 이렇게 공장이나 아니면 뭐 회사 안에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아마 좀 많이 보셨던 툴이실 거예요. 예, 코즈 CNE 이펙트는. 예, CNE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쓰고 있고요.